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오늘은 먼저 대통령 당선인의 기자회견 특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긴다고 밝혔습니다.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방준원 기자, 결국 집무실 이전지는 용산으로 결정이 됐네요. 네, 윤석열 당선인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5월 10일 취임식 뒤 바로 용산 집무실로 간다고 밝혔는데요. 용산 국방부와 합천구역이 국가안보상 지휘시설 등이 잘 구비돼 있고 용산 지역이 이미 군사시설 보호 전제로 개발돼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용산공원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광화문 이전은 경호와 국민 불편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자신이 공약을 한 것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게 포인트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자 약속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도 5월 10일에 바로 시민께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네, 국방부 이전에 따른 이 공백 우려, 비용적 측면에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윤석열 당선인 국방부는 합참청사로 이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청사에 있던 연합사가 이전에 공간이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전 비용이 1조나 5천억으로 언급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기재부에서 받은 결과로는 496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 조만간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 정부와 국방부 이전 등에 대해 논의를 했는지를 묻는 말에는 앞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앞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만여 명으로 이틀째 30만 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새 327명 발생했는데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내일부터는 새 거리두기 적용에 따라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보도에 석혜원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3만 4,708명입니다.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 구간을 지나고 있지만 확진자 규모는 이틀째 30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주말 사이 검사량이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전날보다 4만여 명 줄었고 일주일 전과 비교해도 소폭 감소한 수치입니다. 다만 사망자는 하루 사이 327명 늘어 지난 17일 429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80살 이상이 217명, 70대가 70명, 60대에서 27명으로 60살 이상 고령층에서 96% 넘게 차지했습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033명으로 전날보다 16명 줄었지만 2주 가까이 1,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높아지고 있는데 전국 2,800여 개 가운데 1,900여 병상이 사용 중으로 가동률은 67.6%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64.6%로 아직 여유가 있지만 비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5% 가까이 차오르며 전체 837개 병상 가운데 212개 병상이 남아 있습니다. 전국에서 재택 치료를 하는 환자는 34만여 명 늘어나 214만 6천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60살 이상 집중관리군은 31만 5천여 명입니다. 백신을 3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전체 인구 대비 63.1%, 60살 이상으로는 88.9%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는 새 거리두기가 적용되며 일부 방역 수칙이 완화됩니다.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로 유지되지만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은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납니다. 또 백신 접종을 마친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격리도 없어집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영향으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보신 것처럼 사망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기자, 이틀째 30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내일부터 거리두기가 소폭 완화되네요.
사실 지금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고 정점 구간인 건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원 제한을 6명에서 8명으로 소폭 늘렸습니다. 영업 제한 시간은 11시까지고요. 내일부터 이제 2주간 시행이 되는데 확진자가 이제 폭증하고 의료 체계의 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좀 대폭 완화하기로 했었는데 이 정도에 그친 겁니다. 네, 방역 당국의 예상보다 이 확진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건 맞는 거죠? 전문가용 이제 신속 항원 검사 병의원에서 검사가 시행된 이후에 숨은 감염자들이 이제 확진되는 경우가 많이 늘어서 전체 확진자 규모가 커진 것 같습니다. 또 전파력이 1.5배 높은 스텔스 오미크론이 또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요. 최근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도 확진자 규모가 커진 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보니까 뭐 사망자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망자도 크게 는 이유가 있겠죠? 방역 당국이 애초에는 이제 최대 300명이 좀 하루에 넘겠다 이렇게 사망자가. 예상을 했지만 네네. 지금 이미 300명을 넘은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이제 심해서 주위에 많은 분들이 이제 확진이 되고 있는데 평소에 이제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악화돼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코로나가 동반됐을 경우에 코로나로 인한 사망으로 잡힌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루에 300명 이상 사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사망자도 크게 늘고 있고 또 위중증 환자도 1,000명 안팎이지만 향후 이제 2, 3주 내로 보면 수치로 보면 이 숫자가 조금 더 늘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전체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평균 68%니까 약간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부터 이제 하루 40만 명 이상 확진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한 2주 뒤부터는 중환자가 더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월 말에서 4월 초에는 하루 그러니까 전체 위중증 환자가 한 2,000명 이상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의료 공백이 예상되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입원하고 있는 분들을 빨리 옮겨서 병상 효율화로 의료 공백에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재택 치료자 수치만 봐도 200만 명을 넘고 있는데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조금 더 주의를 해야 할까요? 재택 치료자가 214만 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많죠. 숫자죠. 네. 열이 나거나 인후통, 그러니까 이제 목이 따끔거리는 증상, 또 몸살 증상은 집에 있는 해열 진통 소염제로 충분히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3일 이상 38도 이상의 열이 지속이 되거나 갑자기 숨이 찬 증상이 있다 그러면 비대면 진료를 받거나 또 대면 진료를 받거나 해서 또는 숨이 갑자기 가쁘다 그러면 바로 119에 전화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감기 증상이랑 조금 비슷한 건가요? 콧물도 나고 열도 나고 뭐 목도 따갑고 뭐 두통 그다음에 사실 근육도 감기 증상하고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쵸. 보니까 이제 인후통이 가장 많고요. 네네. 기침하는 분, 약간의 가래가 끓는 분들이 계신데 평소에 갖고 계신 감기약을 드셔도 되고 앞서 말씀드린 타이레놀 또는 이부프로펜 등의 어떤 소염 진통 해열제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진자가 지금 계속 늘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의 예측대로 현재가 이제 정점 구간이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내려가면서 감소세로 좀 보일까요? 확진자 수 항상 매주 수요일에 이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 네. 다음 주 수요일 확진자 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지만 아마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 그러니까 약간 지난주 수요일보다는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정점 구간이라고 보이고요. 하지만 정점 구간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낙 확진자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네. 4월 초에도 10만 명 내지 20만 명이 계속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해외 사례를 보면 인구의 20%가 이제 감염이 되면 확산세가 줄어드는데 국내 현재 인구의 20%는 1,000만 명으로 본다면 현재 누적 확진자가 937만 명이니까 거의 1,000만 명이 다가섰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부터는 조금 감소 추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동네 병의원에서 이제 60살 확진자에게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다고요. 신속 항원 검사 도입 이번 주 월요일부터 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약 처방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용약 점검을 해야 됩니다. 같이 쓰면 안 되는 약들이 한 28개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려는 데 좀 시간이 걸려서 처방도 좀 시간이 걸리고 간혹 지금 전체적으로는 9만 명분의 재고가 남아 있지만 간혹 지정 약국에 재고가 떨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네, 중앙의학 전문기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해서 우크라이나 군시설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정상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 김준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미콜라이우 인근에 있는 군 막사가 그제 러시아군의 폭격을 받아 최소 50명이 숨졌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Вчера орки подло ракеты ударили по спящим нашим солдатам. 러시아 국방부는 극초음속 킨잘 미사일을 발사해 우크라이나군 무기 저장 시설을 파괴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18 марта авиационным ракетным комплексом «Кинжал» с гиперзвуковыми аэробаллистическими ракетами уничтожен крупный подземный склад ракет и авиационных боеприпасов.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스위스 정부에 러시아 신흥재벌 이른바 올리가르히의 계좌를 동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 폴란드 총리는 러시아에 대한 무역 봉쇄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pełni odcięcie Rosji od handlu dodatkowo zmusi Rosję do zastanowienia się, czy nie lepiej przerwać tą okrutną wojnę.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정상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To renormalize relations with Putin after this, as we did in 2014, would be to make exactly the same mistake again. 한편 미국은 불가리아에 신속기동 여단인 스트라이커 여단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키릴 페트코프 불가리아 총리가 어제 밝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봄눈이 최고 80cm가 넘는 폭설로 쏟아졌습니다. 지난 사흘간 내린 눈비의 양이 올 1, 2월 강수량을 합친 것보다 많았는데 극심한 가뭄 해소와 산불 예방에는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신방실 기상 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얀 눈으로 덮인 설악산, 다시 한겨울로 돌아간 듯합니다. 쏟아지는 눈과 얼음이 CCTV 화면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해발 고도 1,400m의 오대산 두로령을 비롯해 강원 영동과 영서 지역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사흘간 이어졌습니다. 시간당 4cm에 이르는 눈이 집중호우처럼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향로봉 등 강원도의 높은 산지엔 최고 80cm까지, 강릉과 봉화 등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에도 20cm 안팎의 적설량이 기록됐습니다. 우리나라 5km 상공에 영하 25도 이하의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서풍과 동풍이 만나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그친 뒤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내일까지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난 겨울 가뭄이 지속되면서 올 1, 2월 전국 강수량은 6.1mm로 관측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특히 영남 내륙 쪽은 0mm에 가까운 곳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사흘간 전국에 고르게 눈비가 내렸습니다. 푸른색으로 표시된 동해안과 남부지방에선 60mm가 넘는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앞선 2달간의 누적 강수량을 뛰어넘은 겁니다. 이번 눈비로 지독한 겨울 가뭄 해소는 물론 당분간 산불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토요일에도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봄철 강수량은 전반적으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적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한 비가 그친 뒤 금방 건조해질 수 있고 동해안 지역은 본격적으로 양간지풍이 부는 시기인 만큼 산불 예방에 계속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네, 다음 주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입니다.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나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주요 경제 일정 이승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3일 수요일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나옵니다.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크게 뛰어오른 만큼 올해 공시가격이 어느 정도나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액 부담이 갑자기 느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세와 종부세, 또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건강보험료 등의 완화 방안도 이날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해 12월 1세대 1주택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 인상폭의 상한을 두고 재산세 등을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일종의 할인율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유연하게 적용해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법도 논의 대상에 올렸습니다. 또 같은 날 인구 동향과 인구 이동 관련 통계가 나오고 24일 목요일에는 인구와 결혼관, 소득, 소비 자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1년 한국 사회 지표가 공개됩니다.
3월 수출입 현황과 2월 거주자 외화 예금 동향, 2021년 보험회사 영업실적, 1월 말 기준 대출 연체일 현황도 차례로 공개가 예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경찰이 내일부터 7달 동안 교통사고 보험 사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과장해서 신고하는 행위, 병원 정비소에서 허위로 보험금을 신청하는 행위, 고의 사고 후 합의금을 받아내는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510여 건의 교통사고 보험 사기를 적발하고 구속자 79명을 포함해 2,400여 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주요 카드사의 장기 카드 대출, 즉 카드론 평균 금리가 상하단 모두 상승했습니다. 여신금융협의회의 자료를 보면 지난달 8개 주요 카드사와 카드사업부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11.84%에서 15.64%에 달했습니다. 1월과 비교하면 상단이 0.049%포인트, 하단이 0.05%포인트 각각 올랐습니다. 요즘 따뜻한 봄 기운에 곳곳에서 새 생명들이 움트고 있는데요. 충남 예산의 황새마을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 황새 소식이 반갑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장 많은 황새 9쌍이 짝지어 둥지를 틀었습니다. 홍정표 기자입니다. 먹이 사냥을 마친 황새가 검은 깃을 우아하게 펼치며 둥지로 돌아옵니다. 둥지를 지키던 짝은 부리를 부딪혀 반갑게 맞이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 황새들은 머리를 내밀어 먹이를 받아먹습니다. 이들 황새 부부 가운데 수컷은 2017년 방사됐고 암컷은 방사한 다른 황새가 2017년에 낳은 2세로 이번이 첫 번식입니다. 황새는 태어난 지 3년은 돼야 알을 낳을 수 있는데 혹독한 겨울을 잘 이겨내고 부모가 됐습니다. 번식상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저희가 먹이를 인위적으로 제공해 주지 않고 있는데요. 스스로 야생 환경에서 먹이 사냥하는 기술도 늘어나게 되고 특히 올해는 예산과 태안, 아산에서 모두 9쌍이 짝지어 둥지를 틀면서 2015년 시작된 황새 복원 사업 이후 가장 많은 자연 번식이 확인됐습니다. 친환경 농업과 습지 조성을 늘리고 먹이 활동에 유리하도록 생태 통로를 설치한 덕분입니다. 황새한테 문호는 지금 사계절 내내 먹이 활동이 가능하고 황새가 먹이로 삼고 있는 민물고기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자연 번식이 늘면서 현재 국내에서 서식 중인 야생 황새는 80여 마리. 한때 자취를 감췄던 천연기념물 황새가 이제 우리 곁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낮 동안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9도선에 그치겠고요.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은 0도 안팎을 보이며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중부 내륙 곳곳으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차츰 중부지방은 고기압 영향권에 들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남부지방에서는 종일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다만 어제 내린 눈과 비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아서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이맘때 수준을 3에서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서울이 9도를 비롯해서 대전과 대구 11도, 부산은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주 중반을 넘어서며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이후 다음 비 소식은 내일과 모레 제주도에 들어있고요. 토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